오늘 개회선언은 나라사랑 태극기연합회 경철수 회장님으로부터 개회선이 있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나라사랑 태극기연합회 회장 경철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작년 그 1월달 눈보라치는 1월달 추위도 견디고 훈련해온 우리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 우리 태극기 부대가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추위는 우리한테는 봄날 같은 아주 따뜻한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오늘 태극기 집회 최초로 시사 토크 형태식으로 학술대회 겸 질의응답도 받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은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사상절입니다.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종북 주사파들과 실질적인 사상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전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토크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인 사상전의 최고 전방에 서 있는 전투부대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가장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시사 토크쇼를 제1차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시사 토크쇼에 모실 인사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김시환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 인사는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연구소장을 지내신 황보령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세 번째 연사는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이신 정암철 대장님,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외국 동지 여러분, 지금 현재 겨울이죠. 대설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야외에서 시사 토크 하는 것도 아마 거의 보기 드문 모습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구국의 힘, 바로 태극기 힘이죠.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분명히 앞에 요 무대 중앙에 마이크를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열렸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이쪽에 우리 목사님부터 1번,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를 앞에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먼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는 태극기 물결이 일어난 걸 보고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태극기 물결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전 세계가 놀라게 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추위만 이기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걸고 미래의 자녀들을 기어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름진 얼굴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이 태극기를 흔드는 거구나. 그래서 태극기 흔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강렬한 희망을 향한 대전진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눈물의 하소연이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전 세계 인류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을 특이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특이하게 보게 되는 그 눈이 어떤 평가를 갖게 했느냐, 이번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이 바로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특히 태극기 국민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태극기를 든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일어난 것을 인해서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우리를 성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전 인류의 양심 속에 새로운 뜨거운 그 지지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얘기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옳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태극기 물결이 이미 이 싸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태극기 물결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부르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은 당분간은 전교조에 미쳐가지고 민노총에 미쳐가지고 잠시 동안에 애들 정신이 납치돼서 저쪽에 가서 촛불을 흔들렸는지 모르지만은 가슴 속에서는 부모가 울부짖고 찾는 그 소리에 응답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은 미래를 이미 점령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이 현재 한국에서 돌아가는 이 상황을 갖다가 대반전의 희망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월호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통곡하고 울었죠? 그러나 그것이 해난 사고인 줄 알고 그냥 울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학살이었다는 것, 고의적으로 꾸며놓은 학살이었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와서 이런 것이 드러난 것도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양심적인 그 선언을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의 실상이 학살로 밝혀진 것도 역시 태극기 물결의 승리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세월호 학살을 일으킨 그 작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청와대 저것들은 도둑의 물결이고 강도의 물결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류 양심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이쪽에서도 당연하게 문제 삼고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물결은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학부장님께서 여러분은 여러분 제가 빚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리 나지 않는 제2 6.25 사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는 총소리가 나고 대포소리가 나니까 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이제는 소리 없이 이 종북 좌파들이 전체 이 나라를 점령 전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적폐해야 될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흥진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흥진호는 무슨 배냐? 보거잡이 배입니다. 그러면 보거잡이 배가 보거를 잡아야지 그 깊은 대하태 어장 200m가 되는데 뭐하러 갔습니까? 그걸로 통해서 유유히 경계선을 넘어서 80km나 들어가시면 지금 원산 앞바다까지 거의 유유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본 해양청으로부터 받은 정보입니다. 흥진호 가니까 자기들도 그쪽 경계가 한국, 일본, 이부 이리 삼각관계에 있는지 하니까 자기들은 인공위성으로서 전부 촬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진호가 이 사람들은 납북됐다 하지만 아무 배가 끌고 가지도 안 하고 혼자 유유히 80km 원산 앞바다까지 넘어간 것을 그네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새 그 배가 뭐하러 갔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세계가 이북을 갖다가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고 물자고 뭐시고 전면 틀어막고 있으니까 뭔가를 갖다가 이북에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전부 다 통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에 넘어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문재인은 내년 2월 24일까지가 임기가 만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법대로. 왜냐하면은 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출발 기점이 5년에서 종점이 5년입니다. 그 중간에 6.25 사망 등 어떤 사고가 있어서 대통령직을 물러났을 때 6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일 이내로 보궐선거 해가지고 문재인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임기는 전 박근혜 대통령이 하다 남은 내년 2년 2월 24일까지인데 이 사람은 5년 동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법입니다. 위법. 이것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가는데 마동 문재인은 내년 2018년 2월 27일까지 물러나야 된다고 있으세요. 그 다음 더 얘기는 난조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내려오게 됐는데요. 오늘도 원주에서 여기까지 온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우리 태극기 집회 동안에 부산이나 이 경남 지역에서 매번 올 때마다 서너 시간을 정말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집결해가지고 함께 태극기를 들었던 그때 정말 여러분들 그 뜨거운 열정들 정말 우리 모든 전국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혹시 앞서 방금 제가 그 서북청년단 깃발을 제가 힘차게 이제 휘둘렀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과거에 모를 때는 서북청년단 하면 마치 이제 저놈들이 이제 왜곡한 것처럼 뭐 폭력 집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직후에 우리가 지금 잊혀진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해방 직후에 그 38선 이남에 있던 우리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한 국민의 70% 이상이 공산주의 국가를 공산국가 건설에 참여하려고 했던 겁니다. 남로당이 대거 참여했었죠. 그런데 북에서 실제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그들이 그 공산주의의 거짓과 위선을 뼛속 깊이 경험하고 그들의 더러운 위선을 알기 때문에 정말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월남했던 그분들 바로 그 서북청년단 그들에 의해서 우리 남한 사회 곳곳에 온갖 거짓과 불의, 거짓 선동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해방 직후 거기에 맞서가지고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진실을 알리고 나섰던 것이 바로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시대와 다른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에 어찌 보면은 그 해방 직후 시대보다 더 위험하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창단할 때 그 시사자키 정관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정관용 시사자키에 하면 유명합니다. 그분이 서북청년단 재건과 관련해가지고 발언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한 얘기가 우리가 그냥 인기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언론에서 자기 우리를 띄워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노린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서부지는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질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을 끝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좀 서북신가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 모든 곳곳에 뇌리 속에 과거에 이런 서북청년 조직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북시는 깃발을 우리 창원에서도 지난주 행진할 때 그릴에서 힘차게 휘둘렀던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간첩 문재인 정권 저 추악한 정권을 탈취하는 저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이 언론의 실태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보셨죠? 어젠가요? 그 최성호라는 놈을 MBC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뉴스타파 지금 그 대표로 있는 놈인데 과거 2008년도에 광우병 아시죠? 광우병이 왜 거짓 선동인지 우리가 정말 그 진실을 알리는 걸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팩트는요 우리나라 아니 그 미국산 쇠고기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진실은 우리나라 한우가 미국의 사료체계를 그대로 뺏겨왔는데 우리나라 한우는 똑같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서 원령 제한도 하지 않았고 SRM부도 다 먹어왔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외국에서 다 버리고 있는 그 SRM부 우리는 먹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고 진실입니다. 2007년도에 감기갑이 아시죠? 감기갑 그놈이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에 대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그리고 동물성 사료로 키운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2007년 7월 14일인가 그때 발의를 했었어요. 그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근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그때 문재인을 비롯한 정치권들 저기 최성호 이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히 국민을 속였죠. 마치 한우는 가장 안전한 것처럼 철저히 국민을 기망해가지고 정말 온 국민을 촛불공화가 부끄러운 촛불로 대한민국을 정말 망쳐놨었습니다. 지금 그랬던 자를 정말 이 매국노보다 더 추악한 그런 자를 MBC 사장에다 앉혔습니다. 문재인 저놈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지금의 강원도지사고 있는 자 최문순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지사입니다. 현재 최문순은 그놈이 2005년도에 원래는 언론노조위원장 하던 놈입니다. 그놈을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MBC 사장이 돼 발탁을 합니다.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북한과 교류를 한답시고 북한 거기에 그때 조용필하고 이런 분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MBC의 그 최첨단 방송 장비들을 대거 생방송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장비들을 모조리 북한에다가 기부하고 내려왔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거기에 최첨단 그 방송 장비 안에 정말 유출해서는 안 되는 최첨단 IC들이 그 칩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핵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놈들 그 장비를 부대해가지고 결국 그 방송 장비 생방송 북한에 가본 데까지 쓸 수가 있나요? 못 쓰잖아요. 결국 다 분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활용을 해서 2006년 10월 달에 그때 처음으로 핵실험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최문순 그놈을 MBC 사장이 임명했는데 지금 노무현의 뒤를 이어서 문재인 저 간첩 문재인이 지금 최승호라는 그 반역자를 지금 MBC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언론의 침탈행위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마디로 개돼지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국민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후 내용은 추후에 계속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가지고 태극기 한번 힘평이 만들어주세요. 지금 들으셨죠? 예.